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신호파크입니다. 신호공원.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조양학 시그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조향사가 되고 싶어서 1대1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향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조향사가 되기는 정말 죽도록 어려워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조향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적인 의미로 조향사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요. 화장품, 향수, 먹는 식품, 치약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거나 개발하는 직업이에요. 간단하게 종류를 나누자면 퍼퓸머와 플레이버리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퍼퓸머를 설명드리면 퍼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해서 퍼퓸 디자이너와 같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퍼퓸머는 향장품 향료 연구자로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쉽게 예로 들어서 식품연구원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 소재를 저장하거나 유통하는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능성을 규명하거나 신소재, 신공정 연구 혹은 분석, 그리고 세계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거나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는 분들도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퍼퓸머도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퓸 디자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맞춤 향수나 브랜드 향수 등을 개발하는 일을 해요.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대부분 이 일이기 때문에 조향사를 퍼퓸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플레이버리스트는 식품향료 연구자로 식품, 담배용 등 식품 관련 향료를 개발하는 조향사입니다. 식품과 향장품에 사용되는 향료는 작용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는 향료의 물질이나 만드는 비율, 제조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향사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조향사가 되고 싶은지 아셔야 합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향사라는 단어는 직업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업적 달성에 대한 호칭이라 생각하면 쉬워요. 쉽게 10년 이상을 연구하시고 실력과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나 창의성, 예술성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다른 퍼퓸머분들에게 영감까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사람을 조향사라고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 조향사라는 단어를 직업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고 직업 자체가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하는 일이 너무 넓기도 하고 화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관련 학원이나 교육을 받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직업적인 의미로 조향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해요. 조심스럽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학원이나 민간 자격증을 통해 향을 배우셨거나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공방을 운영하면서 조향사라고 언급할 수는 있지만 진짜 업계의 조향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좁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로 잘 알고 계시고 일에 대해 몇 마디 나누면 금방 진짜 조향사인지 들통이 나곤 합니다. 사실 2016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향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3분 정도 계신다고 대기업에서 조향 일을 하시는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석사까지 졸업을 했지만 조향사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저를 소개할 때는 향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그만큼 조향사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진짜 조향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업을 통해 조향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4년제 대학에서 화학 관련 전공 또는 화장품 관련 전공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향사는 연구소 또는 연구부서 소속 연구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조향사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 조향사로 연구소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뛰어난 실적과 역량이 있거나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경우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실 문과를 나오셨거나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문과 나오신 분들도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화학과랑 화학공학과 중 어디를 가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학과 정보를 참고해서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지만 꼭 말씀을 드리면 화학과를 추천드려요. 사실 교육과정상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는 겹치는 과목이 있긴 합니다. 화학과의 경우 유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을 배우고 화학공학과도 같은 과목을 배워요. 하지만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 과정부터 유체역학, 연력학, 반응공학 등을 배우기 시작해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성에 필요한 화학을 배우고 응용과 관련된 방법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향을 배우는데 화학의 어떤 내용을 배워야 조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잘 모르시니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화학과를 추천하는 이유는 향의 다양한 기초화학을 아셔야 앞으로 조향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향이라는 학문이 단지 향기를 섞어 만든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조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신호공원 향에는 정말 많은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향 성분마다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나 성질 혹은 향을 섞어서 숙성시키는 에이징 과정에서도 섞인 향끼리 일부 원료가 서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화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조향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추가로 저는 복수 전공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화학과나 화학공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조향 기술이나 다양한 향 지식을 얻기가 힘들어요. 커리큘럼도 잘 보셔야 하는데 대부분 향료학에 관한 과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학과를 다니다 화장품 전공을 같이 복수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화장품학도 또한 응용화학으로 조향에 필요한 기술과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조향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에탄올이나 물의 오일 성분인 향료를 섞는 것을 가용화라고 하는데 무조건 섞는다고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향마다 섞이는 정도도 다르고 조합 기술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화장품학을 배우시면 계면화학과 같이 제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1순위 화학과와 화장품학과 복수 전공, 2순위 화장품학과, 3순위 화학과, 4순위 화학공학과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서 조향학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향과 관련한 학문과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전통성도 높다 보니까 배우는 지식 수준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인정받기 수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 또한 여유가 있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 분들이라면 전공 수업만 듣지 말고 꼭 대학 도서관에 가서 서양 혹은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조향학 관련 전공 서적을 빌려서 꼭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도서관 측에 요구하세요. 관련 책들 정보는 제가 따로 댓글에 정리해 놓을게요. 국내에서 배우기 힘든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화학과를 다닌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더해서 영어나 관련 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아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가장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향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조향을 하다 보면 개인의 취향에 맞춘 향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개인의 취향에만 맞춘 향은 대중에게 사랑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자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빠르게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원입니다. 간단하게 실내 공간용 방향제 디퓨저, 캔들, 룸스프레이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좋아요. 사실 창업이라는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비용이 소요되고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지만 현재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는 실패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거기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창업을 해보면 어떤 향을 만들 것이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나만의 특화된 기술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고칠 수 있다 보니 역량과 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케이스예요. 꼭 추천드리고 창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향사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 생각도 사실 맞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화장품이나 뷰티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크게 향상되면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에 비해 국내 조향사 인구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기도 할 뿐더러 서양의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보니 발전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향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향료의 안전성 문제로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규정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향기 금지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한 향료를 요구하기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향료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먹는 것과 동일시하게 우리가 코로 흡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을 예로 들면 코나 잇몸으로 하잖아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는 코나 폐를 통해 금방 흡수가 돼요. 사실 먹는 것은 인체에 소화기관이 있어 메커니즘이 깨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코 흡입은 그런 것 없이 바로 작용하다 보니까 빠른 효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향을 통해서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 관련해 여러 연구도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향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은 확실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래 조향사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많은 훌륭한 조향사분들이 생겨서 기술이나 학문이 크게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